만약 당신에게 쌍둥이가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조용하고 소심한 주연과 당당하고 용감한 주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한 명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그것을 절대 참을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자매 사이에 놀라운 계획이 세워집니다. 내가 너 대신 학교에 갈게. 단 한마디로 시작된 이 위험한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서로의 정체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 남학생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 예상치 못한 로맨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치밀한 복수극이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쌍둥이 자매의 특별한 모험을 함께 만나보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의 늦은 오후 햇살이 체육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주은은 땀에 젖은 도복을 입고 마지막 발차기 연습을 끝내며 깊게 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훈련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주은아. 코치의 격려 인사를 받으며 주은은 가방을 메고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부산 최고 태권도부에서의 하루 일과가 끝나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자신감이 묻어나는 주은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당당한 운동선수였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주은은 이어폰을 끼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연습했던 기술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주연아! 주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학생이 서 있었죠. 얼굴이 제법 준수한 편이었지만 어딘지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주연이라고 부르는 이 남학생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 남학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뭐지, 저 사람? 주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 주연과 똑같이 생긴 외모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따라 그 남학생의 표정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집 앞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주연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왼쪽 뺨에는 살짝 멍이 들어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주연아, 무슨 일이야? 주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의 주연이지만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주연은 고개를 들어 언니를 바라보더니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학교에서 또 뭘 했다고? 주은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예전부터 주연이 학교에서 가끔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어요. 주연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온 이야기는 주은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괴롭히고 오늘은 화장실에서 밀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은은 주연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처리한다. 주연은 언니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밝고 털털한 언니였지만 지금의 주은은 마치 링 위에 선 격투 선수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주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복수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직접 학교로 쳐들어가서 그 녀석들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주연만 더 곤란해질 게 뻔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주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쌍둥이라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연 대신 학교에 가서 그 괴롭힘꾼들을 직접 상대하는 거죠. 완벽해. 주은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려면 학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어제 자신을 주연이라고 불렀던 그 남학생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주은은 주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연아, 어제 나한테 인사한 남학생 있잖아. 키 크고 안경 쓴. 아, 전영태 말이야. 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인데 왜? 혹시 그 친구가 너를? 주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응, 알고 있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 근데 난 별로. 주은은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협력자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주연을 좋아하는 남학생이라면 분명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을 테니까요. 주연아, 내가 너 대신 학교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뭐? 언니가? 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어차피 우리 얼굴이 똑같잖아. 머리만 좀 다르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주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니가 자신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하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려는 언니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언니 혼자서는 힘들 거야. 학교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영태라는 친구 도움이 필요한 거야. 주은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영태에게 학교 내부 정보를 받고 괴롭힘꾼들의 동선과 습관을 파악한 다음 완벽한 역습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방과 후 주연은 영태를 따로 불러내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태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주연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쌍둥이 언니가 있었구나. 응. 그리고 언니는 나와 완전 달라. 정말 강해. 영태의 눈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했던 주연과 정반대라는 언니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어. 도와줄게. 영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연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혼내줄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주은과 영태는 비밀스럽게 만나며 작전을 짰습니다. 카페나 도서관에서 마주 앉아 학교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동안 영태는 점점 주은에게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주연과는 전혀 다른 당당함과 적극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은은 주연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체육복이나 편한 옷차림에 익숙했던 터라 교복 치마가 어색하긴 했지만 거울 속 모습은 영락없는 주연이었어요. 머리도 주연처럼 단정하게 묶고 안경까지 끼니 완벽한 변신이었죠. 언니, 정말 괜찮을까? 주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오늘부터 강주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주은은 자신있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영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은을 처음 본 영태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 주연과 똑같은 얼굴인데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주연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주은은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안녕, 영태야. 잘 부탁해. 주은의 밝고 시원한 인사에 영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주연과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우리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야. 둘은 나란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영태는 주은에게 학교 구조와 괴롭힘꾼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기만 했을 텐데 주은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메모까지 했습니다. 김태수가 우두머리고 박민지랑 이준호가 따라다니죠. 보통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건드려요. 알겠어. 오늘은 일단 관찰만 할게.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주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눈치챈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주은은 주연의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자 주은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어요. 손을 들어 발표도 하고 선생님의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주연을 알던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어요. 주연이가 갑자기 왜 저래?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주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계획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 영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들 신기해해요. 당연하지, 오늘부터 주연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주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영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모르게 주은의 당당함에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김태수 일당이 오네요. 영태의 말에 주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학생 하나와 그 뒤를 따르는 두 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은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거죠. 김태수는 평소처럼 주은 앞에 다가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야, 강주현. 오늘 왜 이렇게 당당해?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은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응,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주연이라면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을 텐데 지금은 눈도 마주치고 있었거든요. 주은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대의 당황한 표정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은은 영태와 함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영태는 계속 주은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주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는 이제부터야. 주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에 영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연을 좋아했던 마음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수의 오른팔격인 녀석으로 평소 주연을 괴롭히는데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야, 강주현. 오늘 왜 이렇게 건방져? 아침부터 지켜보니까 완전 딴 사람 같던데. 이준호는 주은의 옆자리에 앉으며 팔로 주은의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연이 움츠러들며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주은은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이준호를 돌아봤어요. 건방지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인연이 지금 말대꾸를. 이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어요. 멀리서 김태수와 박민지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준호야. 전현 뭔가 이상해. 김태수가 박민지에게 속삭였어요. 맞아. 평소랑 완전 달라. 박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준호를 내려다봤어요. 태권도로 단련된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정당한 반박이야. 나한테 시비 걸 이유라도 있어? 인연이 진짜. 이준호가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주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하기엔 시끄러우니까 옥당으로 따다와. 주은의 당당한 태도에 이준호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체육관으로 향하면서 영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야, 영태야. 주은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이제 반말하자. 어차피 같은 나이인데 계속 존댓말 하니까 어색해. 영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은의 자연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그런데 정말 괜찮아. 저 녀석 만만하지 않은데. 걱정 마.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체육관 뒤쪽 복도는 평소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주은은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영태는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주은이라면 분명 뭔가 해낼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주은은 팔짱을 끼고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태권도 훈련으로 다져진 몸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너 진짜 맞을래? 이준호가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주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동시에 발걸이를 걸었어요. 완벽한 태권도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이준호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신음했어요. 주은은 그의 등에 무릎을 대고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프지? 이제부터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다음에 또 건드리면 이보다 더 아플 거야. 알겠어, 알겠다고. 이준호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주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를 놓아줬어요. 와, 진짜 대박이야. 멀리서 지켜보던 영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어때? 이제 믿어. 주은이 손을 털며 영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너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야. 영태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혼자 있던 주연은 스케치북에 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준호가 체육관 뒤에서 당한 일은 곧바로 김태수에게 전해졌습니다. 평소 주연을 우습게 보던 김태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준호야. 너 진짜 강주연한테 당했다고. 형, 진짜야. 걔가 갑자기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무술이라도 배운 것 같더라. 김태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연은 자신들 앞에서 벌벌 떨던 소심한 여자애였거든요. 뭔가 이상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박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늘 수업 시간에도 완전 적극적이었잖아. 평소랑 너무 달라. 김태수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편 방과 후 교실에서 주은과 영태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조용한 교실에서 둘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늘 준호놈 혼내준 거 정말 시원했어. 영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야. 김태수 그 녀석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야. 주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석양이 교실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영태는 주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주연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완전히 주은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야, 영태야. 왜 자꾸 쳐다봐? 주은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영태를 바라봤어요. 영태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너 정말 주연이랑 완전 다르구나 싶어서. 당연하지. 우리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반대라니까. 주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영태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순간 영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작전 계획을 세우다가도 자꾸 다른 이야기로 샜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영태는 주은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 집에 가야겠다. 주은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어 교실 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 나도 같이 나갈까? 응, 가자. 둘이 나란히 교실을 나서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시각 집에서 주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언니가 자신을 대신해서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영태가 언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을 좋아했던 영태였지만 이제는 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은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영태가 언니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보다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언니가 영태에게 더 맞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행복했으면 좋겠어. 주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언니의 용감한 모습을 그려넣을 생각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태수 일당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박민지는 주연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던 박민지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태수야, 나 강주연 그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방과 후 교무실 앞 복도에서 박민지가 김태수에게 말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둘의 대화가 새어나갈 염려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긴 하지. 근데 뭘 어떻게 해? 전학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보면 안 될까? 혹시 진짜 전학생이거나 그런 거 아닐까? 김태수는 박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지는 학급 임원이었기 때문에 교무실 출입이 자유로웠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한번 알아봐. 박민지는 다음 날 점심시간을 틈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컴퓨터에 접근했어요. 학생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 선생님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몰래 봐뒀거든요. 강주현. 박민지는 학생 명단에서 주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자 눈을 의심했어요. 전학 기록이나 특이사항란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해. 분명 뭔가 있을 텐데. 박민지는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교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컴퓨터 화면을 끄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주은과 영태는 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 김태수 놈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 주은이 책장을 넘기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영태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김태수 일당이 주은을 힐끔힐끔 쳐다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정체가 들통났을까? 주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만약 들켰다면 진작 뭔가 했을 거야. 하지만 영태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지가 김태수에게 달려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태수야, 큰일이야. 강주현 그년 정말 이상해. 어제 교무실에서 확인해봤는데 전학 기록이 아예 없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김태수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민지의 말이 맞다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한편 영태는 컴퓨터실에서 급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민지가 교무실 컴퓨터에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학교 시스템에 해킹해서 주연의 기록을 조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의심만 하고 있네. 영태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주연의 학생 정보를 수정했어요.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덕분에 이런 작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주은은 영태를 찾아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야, 영태야. 무슨 일이야? 급하게 부르더니. 박민지 그년이 어제 교무실에서 너 기록 뒤진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조작했어. 주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정말 너 없었으면 진작 걸렸겠네. 주은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영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태는 그런 주은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 영태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영태는 주은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주은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며칠 더 지난 후 김태수는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민지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준호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심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야, 준호야, 민지야. 오늘 방과 후에 강주연 그년을 창고로 불러내자. 창고로? 왜? 박민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학교 뒤편에 있는 창고는 평소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확실하게 정체를 밝혀내야겠어. 그리고 예전처럼 좀 혼내줄 필요도 있고.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좋아. 이번엔 제대로 혼내주자. 방과 후 김태수는 주은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창고에서 할 말이 있으니 혼자 나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은은 쪽지를 읽고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영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은을 바라봤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혼자 가면 안 되는데. 괜찮아. 오히려 좋은 기회야.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주은은 영태의 어깨를 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영태에게 계획을 귀띔했어요. 너는 10분 후에 체육 선생님을 데리고 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으로 녹음도 준비해둬. 알겠어. 조심해. 영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주은을 보냈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주은을 김태수, 이준호, 박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명이 삼각형으로 둘러서서 주은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왔네, 강주현. 김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준호와 박민지도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뭔데? 주은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에 김태수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너 정체가 뭐야? 분명 며칠 전까지는 쫄보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 아냐? 주은의 당당한 대답에 박민지가 화를 냈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래. 오늘은 확실하게 정체를 밝혀낼 거야. 김태수가 주먹을 쥐며 주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준호와 박민지도 양옆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하지만 주은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다려왔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네. 들어와 이 모질이들아. 순간 주은이 몸을 낮추며 이준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준호가 비틀거리는 사이 김태수의 손목을 잡고 어깨로 밀어붙였어요. 완벽한 태권도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김태수가 바닥에 넘어지자 박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주은은 여유롭게 박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지? 나는 강주연의 쌍둥이 언니 강주은이야. 뭐? 세 명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주은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주연이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주러 왔어. 바로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영태와 체육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영태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체육 선생님의 큰 목소리에 김태수 일당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장을 들킨 데다가 증거까지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 전부 녹화했어요. 이 아이들이 주연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증거도 있고요. 영태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김태수 일당은 학교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를 괴롭혀온 일진들이 사라지자 전체적인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주연은 다시 자신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수 일당이 사라진 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걱정 없이 당당하게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주연아, 만화 동아리 들어올 생각 없어? 같은 반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연은 고개를 흔들며 사양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볼까? 주연의 밝은 대답에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 주연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언니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 덕분에 주연도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연은 만화 동아리실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어요. 언니의 용감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은 주연의 실력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이런 액션 장면 그리기 어려운데. 고마워. 실제 모델이 있어서 그릴 수 있었어. 주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를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한편 주은과 영태는 학교 운동장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무언가 달라진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연이도 괜찮을 것 같아.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주은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게. 너 덕분이야. 영태는 주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간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은아. 영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은도 따라서 멈추며 영태를 바라봤어요. 왜? 할 말이 있어. 영태의 진지한 표정의 주은은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연이 좋았어. 조용하고 착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 영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너의 당당함, 용기, 따뜻함, 모든 게 좋아졌어. 주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고백을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태야.
지금은 너야. 강주은, 너를 좋아해. 영태의 솔직한 고백에 주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태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내가 좋아.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주연이 서 있었어요. 축하해. 주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주은은 깜짝 놀라며 주연을 바라봤어요. 주연아, 너 괜찮아? 당연하지. 됐어. 어차피 쌍둥이한테 뺏긴 거라 치자. 주연의 농담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연의 밝은 마음 덕분에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잘 어울려. 너는 적극적이고 영태는 신중하고 완벽한 조합이네. 고마워, 주연아. 주은이 주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동생의 마음 넓은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세 명 다 같이. 영태의 제안에 주은과 주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세 사람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서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